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도 저희 집 위층에 사는 저희 위층에 사는 할머니와의 대화를 통해서 또 하나의 삶에 있어서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순간이 있었어요.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. 뭐냐면 오늘 아침에 우연히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이제 위층 사시는 이제 할머니를 만났거든요. 근데 할머니라고 하기에도 약간 못한 게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? 아마 70대 초반이실 거예요. 근데 굉장히 젊어 보이시거든요. 그런데 아무튼 그 할머니가 저희 아이들도 너무나 예뻐하시고 이래가지고 좀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너무너무 건강하시고 팔 같은 데 만져보면 진짜 근육이 장난이 아닙니다. 나이만 드셨을 뿐 저보다 훨씬 더 건강하신, 저보다 훨씬 건강하시구나 이분이.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게 새벽 5시에 일어나서요 1시간 동안 요가를 하신대요. 요가를 1시간 동안 요가를 하시고 항상 다니시는 그 헬스장이 있는데, 헬스클럽이 있는데 거기 가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항상 운동을 하시고 집으로 걸어 오십니다. 그 헬스장까지도 좀 거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걸어 가시고 헬스를 한 2시간 반 정도 하신 다음에 다시 집으로 걸어 오시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냐면 제가 제 아이들을 이제 어린이집 보내는 그 시간이 이제 되는 거예요. 유치원 보내는 그 시간이 이제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종종 마주치는데 너무너무 건강해 보이시고 이래가지고 어쩜 이렇게 건강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삐리리 헬스장 있지 않냐고, 난 거기 10년 이상 다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 전에는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서울에 사셨기 때문에 이제 워낙에 뭐 젊었을 때서부터 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뭐 헬스장도 정말 좋은 데를 많이 알고 있으시더라고요. 그런데 이곳에서 살면서 마땅히 갈 곳은 2군데밖에 없거든요. 2군데. 근데 하나는 너무나 노후된 그런 헬스장이고 또 다른 하나도 그렇게 뭐 새로운 그런 헬스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긴 지 한 10년 안짝, 한 5년 정도 되는 그런 헬스장이 있고 생긴 지 막 20, 30년 되는 정말 오래된 헬스장이 있는데 그 할머니는 그 오래된 헬스장을 다니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. 왜 깜짝 놀랐냐면 제가 운동을 하려고 그곳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. 이 할머니가 다니는 헬스장을 한번 운동을 해볼까 해가지고 거기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.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보려고. 겉에 간판에 무슨 헬스장이라고 써져 있는데 간판 자체도 너무너무 구려. 그래서 들어가기도 싫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동네 헬스장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. 여기 생긴 지 한 5년 정도 된 헬스장은 그 당시 없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를 이제 다니려고 한번 가봤어. 한번 가봤는데 웬걸 겉에 간판서부터 구리지만 안은 더 구려. 진짜 안은 너무너무 구려. 진짜 사람들도 별로 안 사는 그런 진짜 시골 촌구석에 있는 그런 헬스장 같은 그런 느낌. 모든 것이 다 낡고 막 뭐 청결 이런 것과는 거리가 너무 멀고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헬스 관장님도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은 할아버지고 뭐 이런 느낌, 그런 느낌의 헬스장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거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. 나는 이런데 못 다니겠다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왔어요. 그냥 그게 바로 수년 전에 뭐 일이거든요. 근데 여기서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 이 할머니는 아주 좋은 헬스장에도 정말 많이 가보고 정말 그러신 분이잖아요. 그런데 이분은 제가 들어가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온 난 이런 데서 운동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, 제가 진짜 그렇게 까탈스러운 뭐 이런 사람도 아닌데 거기 들어가서 그거 딱 한번 이렇게 해보고 헬스장도 너무 작고 좁고
낡고 물건들도 다 헐었고 뭐 이런 운동기구들도 다 마음에 안 들고 다 옛날 거고 뭐 이런 그런 걸 보고 저는 나왔잖아요. 근데 이 할머니는 어떻게 했어요? 여기로 이사를 온 이후로 여기에는 그 헬스장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운동을 계속 하려면 거기를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이 할머니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거길 다녔다는 거죠. 지금은 거기서 아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거기 뭐 한 10년 다니신 거잖아요. 그 헬스장을, 그 헬스클럽을. 예, 거기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뭐 거기 관장님하고도 뭐 친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그 할머니조차도 거기 가면 운동도 하고 사교에 뭐 이런 그런 공간이 된 거죠. 예, 그 헬스장을 자기 거로 그냥 만드신 뭐 이런 느낌이에요. 근데 오늘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.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좀 좋은 곳에 살다가 그렇지 못한 동네로 이사를 왔다고 쳐봅시다. 제가 사는 이곳 퇴초는요, 굉장히 서울에서 살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서울에서 살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나는 여기에서 살 사람이 아니야. 나는 금방 나갈 거야. 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어떤 큰 학원 뭐 이런 데 다니다가 이제 여기에서 다 제대로 된 학원 없고 다 교습소, 공부방 뭐 이런 데만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말 크고 좋은 학원 다니다가 애 이런 학원에 넣으려니 정말 짜증나고 정말 같지않고 선생 실력이 뭐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요?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이런 후진데 못 다니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낸단 말이에요. 그래서 마음은 이곳에서 뭐 한 30-40분만 나가면 뭐 서울, 하남, 분당 뭐 이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데로 본인이 아이를 데려다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초창기에는 그렇게 해요.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게 뭐 서울에서 아니면 서울, 분당, 뭐 하남 권이 안 막힐 때 차가 하나도 안 막힐 때 뭐 새벽 같은 시간에나 20-30분이지 낮에 그 막히는 때에 어떻게 20-30분이 걸리겠습니까? 낮에 그런 막히는 시간에 저녁 때 퇴근 시간에 이럴 때 애 데리고 학원 다닌답시고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막 1시간도 뭐 걸리고 뭐 이러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. 그러다가 끊죠. 예, 그러다가 끊어요. 그리고 워낙에 본인이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학원을 다니게 되면은 내신 관리를 못 받습니다. 그래서 별로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. 본인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최대한으로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본인은 여기 사는데 다른 동네로 가봤자 내신 관리를 못 받고 별로 안 좋은 결과가 야기가 됩니다. 결과가 이제 도출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아무튼 이런 경우에 한 몇 달 다니다가 그만둬요. 그러면서 근데 그 본인도 이제 바빠지고 본인도 여기 뭐 들어왔을 때는 뭐 남편만 일을 하고 본인은 아이들이나 키우면서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당분간 몇 년간은 그렇게 살아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리고 사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들어왔을 때의 생각과는 달리 또 곧 직장을 구하게 됩니다. 엄마는. 예. 그래서 아빠, 엄마 다 일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아이들을 이 동네 수준도 얕잡아 보면서 이 동네 학원도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아무 데도 안 다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. 예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? 맨 처음에는
그런 작은 학원이라고 무시하고 뭐 이러면서 저런데 뭐 다니는 애들이 공부나 잘할까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깔보고 이러던 엄마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동네 학원에서 그런 동네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보다 그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정말 그런 본인의 자식이 그런 아이로 전락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나중에는 그 동네 학원 다니고 그렇게 되는 아이들은 좋은 대학 가서 막 서울로 나가고 뭐 이러는데 얘는 결국은 그 동네에서 공부도 잘 못할 뿐 아니라 중간도 못 되는 정말 그 동네 수준 따라서 가는 거죠. 아니면 그 동네 수준보다도 못하는. 그래서 결국은 여기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런 경우.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걸 깨달았는데, 뭐,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건, 뭐, 예수, 하나님, 아니면 뭐, 조물주라고, 하나님, 뭐, 조물주라고, 뭐, 일컫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그런 대상은 절대로 인간이 인간을 보고 쯧쯧쯧 이러면서 깔보는 그런 태도를 굉장히 싫어하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. 예. 본인이 다른 사람을 보고 그렇게 쯧쯧쯧 아니면 이렇게 깔보는 그런 태도를 취하잖아요. 그 사람은 살다가 보면 어떤 한순간 자기가 쯧쯧쯧 거리면서 바라보던 바로 그 상황으로 가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. 그게 어떻게 보면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 중에 하나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. 그래서 여기서 제가 깨우친 건 뭐냐면, 일단 내가 어떤 상황에 있게 됐다. 지금 나의 현재의 상황이 이것이다. 그러면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고 있을 때, 그리고 그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이 사람은 결국은 발전을 이루어내고 결국 그곳에서 탈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옛날을 잊지를 못하고 어디를 가나,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있다고 쳤을 때 여기에 있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후졌다고 생각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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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닐 만한 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은 못 다니는 거야. 못 다니는 거야. 그러면 어떻게 돼? 나는 그걸 못 다닐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저 정도밖에 안 돼?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실력보다도 결국은 더 낮아져 있어. 그래서 결국은 실력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뭐로나 그곳을 못 벗어나게 되는 거죠.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꼰대가 돼가지고 나중에 계속 옛날 생각하고 옛날 말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말을 하지 않고 옛날 말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, 인생이. 그래서 저는 이 할머니의 결정이, 이 할머니는 정말 훌륭한 결정을 하셨구나. 그 할머니는 지금 너무나 날씬하고 건강하고 몸짱이라니까요. 받아들인 거예요, 본인의 이런 상황을. 그래서 여기서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있으려면 유일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겠구나. 그래서 그곳을 다니는 거예요. 그 결과 그 할머니는 너무너무 70이 넘은 지금도 너무나 몸짱 할머니, 뭐 이런 식이 된 거죠. 그래서 저의 옛날도 돌아보면 내가 여기에 저 헬스클럽 맨 처음에 갔을 때 너무나 후지고 진짜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밖에 없구나,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거라도 하면서 다니기 시작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건강해졌겠다, 지금보다는 훨씬 날씬하고 건강해졌겠다,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것과 이제 공부와도 매치가 되는 거예요. 저도 이제 이곳에서 저희 아이들을 이제 학원을 다니게 하거든요.
아이들을 학원을 다니게 하는데 100% 만족하는 학원은 하나도 없습니다. 어쩔 때는 와, 저 선생님 정말 내가 정말 말을 해주고 싶다. 이렇게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고 어떻게 저렇게 학원을 운영할까 라는 식으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거 꾹 참고 그냥 돈 낼 때 되면 어김없이 하루라도 딜레이 되지 않고 돈 내고 그냥 열심히 애를 보냅니다. 그 이유는 그거라도 다니지 않으면 여기서 다닐 수 있는 최선이 이 정도의 학원이고 그거라도 다니지 않으면 얘는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딸이 한 1년 정도 피아노 학원하고 이제 미술 학원을 다녔는데 제가 봤을 때도 얘가 1년 정도 피아노 학원을 다녔으니까 저 악보를 보고 양손으로 치고 이러지. 제가 이런 피아노 학원은 못 다니겠다 하고 만약에 다니는 걸 포기했다면 제 아이는 피아노 연주를 할 수가 있을까요? 못해요.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에 들어서 아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만약에 지금 당장 내가 내 아이를 보낼 곳이 여기밖에 없다면 예, 우리 동네에서 그래도 여기가 그나마 괜찮은 곳이라면 아니면 여기밖에 없다면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에서 가까운 곳으로 다니게 했습니다. 그냥 이유는 그거 하나였어요.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면 얘는 나아지리라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보냈어요. 그랬는데 그 결과 1년 정도 지금 다닌 이 시점에서 미술도 많이 늘었고 피아노도 양손으로 칠 수 있게 되었고 아주 뭐 피아노를 즐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렇지만 성장이 있었다. 성장이. 그래서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학원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전을 이끌어내려면 내가 내 자식의 발전을 이끌어내려면 만약에 그 동네에 학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안 다니는 게 상책이 아니라니까요. 꾹 참고 다니는 거예요. 꾹 참고 다니는 걸 이끌어내면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더 좋은 곳으로 이동을 했을 경우 이어서 그것을 그 학원 문화를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이어서 더 좋은 학원으로 다닐 수가 있는 그런 발판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할머니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. 지금 내가 어디 있건 내가 있는 그 상황을 인정을 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.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내가 돈을 버는 내가 학원 이런 뭐 교습소나 공부방을 하면서 학원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최선의 것을 한번 이끌어내어 보자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안 되죠.